아우, 컴컴하네요. 저는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됐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고요. 너무 시야가 안 보여서 왼쪽에서 오는 뭔가 좀 부딪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신호도 전멸 신호로 바뀌어 있고 속도도 느리게 가고 있는데 비도 좀 내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쿵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두 분께 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저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과실 비율을 좀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블랙박스 측 과실과 상대방 과실 써주시고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저 신호가 잘 운행이 되다가 밤 12시였던가 어떤 특정 시간이 되면 전멸 신호로 딱 바뀌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배 변호사님은 썼다가 지금 네. 고치고 계십니다.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과실 비율을 써주셨고요. 일단 확인해 볼게요. 박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블랙박스는 과실이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이다. 네,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배 변호사님도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과실이 20, 상대방 과실이 80이다. 일단 두 분 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블랙박스가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배 변호사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교차로죠. 교차로고.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두워서. 전멸등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차선이 2차선인 것 같고 편도. 네. 상대방도 지금 차선 폭을 보면 마찬가지로 편도 2차선이고 편도 2차선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직진하던 차량과 네. 블랙박스 좌회전하는 차량이 이제 접촉 저희는 사고가 여기 난 약간 네, 사거리인지 여기서 네, 좌회전하려던 사거리. 네, 상황이었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박스 좌회전 상대 좌측에서 직진 차량. 직진. 네. 근데 이런 경우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6대 4 정도로 일단 기본으로 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6대 4 정도인데 누가 6이냐면 좌회전 차량이 6이에요. 그리고 직진 차량이 4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오히려 좌회전 차량이 더 높죠. 네. 과실 비율이 더 높은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직진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초과했거나 아니면은 뭐 서행을 불이행했거나 속도 위반했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 중복을 적용하지는 않고 하나로 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서행을 불이행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좌회전 차량은 규철에 이르러서 좀 멈추면서 좌회전을 스무스하게 하는데 이 차는 그대로 꽝 봤거든요. 네. 감속한 게 안 보여가지고 그렇죠. 네, 서행 불이행 의무를 불이행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약간 6대 4라고 하는 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좌회전 차량이 거의 중앙선 상대 네. 차량의 중앙선까지 앞에가 갔을 때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맞아요. 보였단 말이에요. 직진 차량. 아까 보니까 흰색 차량이 달려오는 게 살짝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는 거의 운전석이를 들이받을 정도면 이 차는 네. 많이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으면은 앞에 직진 차량은 앞에 좌회전 차량이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행 의무를 불이행했고 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6대 4여서 뒤집혀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더 네, 크니까? 과실이 서행 불이행도 했고 예. 그다음에 발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속도를 안 줄였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한 2대 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기본 과실에서 이제 상대방 과실만큼을 줄여서 네. 80대 20이다 네,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 변호사님은 근데 여기서 10%가 더 적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제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네. 그 교차로가 교차로가 예. 좌회전하실 때는 빨간색 전멸등이에요. 빨간색 전멸등 맞아요. 네, 이거는 빨간색 전멸등이고 직진하는 쪽으로 보면 저기 노란 황색 전멸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빨간색 전멸등 네. 그리고 맞네요. 황색이네요. 왼쪽에서 깜빡깜빡.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황색 전멸등이에요. 네. 교차로에서 이 경우에 그 황색 전멸등의 의미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천천히 서행. 네. 그리고 빨간색 전멸등. 네, 적색 전멸등의 경우는 일시 정지를 해야 돼요. 정지했다가 네. 가야 된다. 정지하지 않으면 예. 신호 위반입니다. 그래요. 예, 전멸등이라도요? 그러니까 적색 전멸등과 황색 전멸등의 의미가 달라요. 네. 적색 전멸등의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가 되고요. 신호 위반. 예. 황색 전멸등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을 보면 거의 그 적색 전멸등이람에도 불구하고 네. 천천히 서행을 해서
좌회전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좌회전에서 거의 가운데보다 더 거의 끝 갔을 때 네. 그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보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맞아요. 직진을 아마 사고가 좀 크게 났어 보이는데 네. 직진했단 말이죠. 네. 이 경우에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아마도 어떤 형사처벌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사적으로 과실 비율을 했을 때 네. 누가 더 과실이 많냐라고 했을 때는 블랙박스 차량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 경우에 한 10% 정도 네. 과실이 있고 상대방이 전적으로 좀 과실이 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 그 10% 범위 내에서는 뭐 가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우리 측 블랙박스 측이 그 빨간 신호에서 서지 않았던 거, 그거가 좀 문제였고, 그걸 추가를 해주신 그렇죠. 거고. 만약에 진짜 그 상황에서 천천히 보고 만약에 일시 정지를 하고 없어서 천천히 갔는데 네. 직진하는 차량이 엄청난 과속으로 왔다. 맞아요. 그럼 엄청나게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다려서 또 밤인 상황에서는 잘 안 보이는 보이잖아요. 상황에서 네. 기다렸다 갈 수는 없고 네. 한참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천천히 간단 말이죠. 네. 근데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거를 과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야기했다라고 해서 가해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는 조금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피할 수는 없겠죠. 아마 그러니까요. 저라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난번에 카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에 배 변호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피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박 변호사님도 나라도 못 피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실 비율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두 분의 의견 거의 일치하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일단 전멸 신호가 참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해주셔도 매번 기억해야지 하면서도 잠깐 잊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전멸 신호에서는 아까 노란 신호는 뭐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혹시나 인명사고가 났다면 이럴 때 과실 비율을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예. 빨간색 불이 전멸하는 경우하고 주황색 불이 전멸하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네. 빨간색 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를 해야 되고 일단 정지해서 가야 되고 아니면 신호 위반이 되는 거고 황색 전멸 등에서는 서행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위반해서 사고 났다면 당연히 과실이 많이 인정되겠죠. 네. 그만은 과실이 인정될 거고 보행자 사고였을 때는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처벌받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인명사고 나면 과실 비율도 당연히 뭐 그 사고를 낸 쪽에서 엄청 크게. 그쵸.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100% 되지 않을까. 거의 100%. 인명사고 났을 때는 보행자는 당연히 주의를 살피며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전멸등 위반해서 꽝 부딪히면 네.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신호기가 고장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면 이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국가에다 해야 되나요? 국가를 해야 되겠죠.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 지자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제 법리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도로에서 어떤 파인 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을 때 떨어진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사고를 발생을 했을 때 그 신호기를 빨리 고치지 않은 책임으로 물어서 국가를 상대로 쉽게 얘기를 한 게 단순히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은 있지만 이 신호기가 언제 고장났는지 근데 이거를 관리해서 빨리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고쳐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고는 무조건 안 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혹시나 신호등이 고장나서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나게 됐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아니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도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